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 두 정상이 어젯밤 통화를 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해 남북 경제협력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베이징에 도착한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합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하노이에 도착하는 모레쯤 양국 간 의제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당대회 레이스가 극우 논란으로 뒤덮이면서 한국당의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550여 개 시민단체들이 해당 의원들의 퇴출을 요구하는 등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18 유공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재 최장 3개월인 활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명백한 계약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크면 하루 전날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하는 예비저감 조치가 오늘 수도권 3개 시도에 처음 시행됩니다. 대상 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이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햄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갖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 협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서의 큰 성과를 예상했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한미 정상이 어젯밤 10시부터 35분간 통화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북미 정상회담만을 주제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합의를 기초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 관계 발전 구체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응 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남북 경제협력 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준비 현황과 북미 간 협의 동향을 설명하고 회담을 마치는 대로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하기 위해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아주 잘해오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정상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9번째로 지난해 정의용 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기 전날인 9월 4일 이후 167일 만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을 맡은 북한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평양을 떠나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대화 상대인 미국의 비건 대표가 하노이에 도착하는 오는 22일부터 북미 간 의제와 의전 투트랙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어제 오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실무협상을 총괄해온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김 대표 일행은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대표가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면 북한의 의제와 의전 담당 책임자가 모두 하노이에 모이게 됩니다. 미국 측 의제 담당인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20일 출국길에 오를 예정인 만큼 본격적인 투트랙 협상은 오는 22일쯤 가동될 전망입니다. 양측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비핵화 검증을 둘러싼 양보 없는 수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 등 이른바 통큰 빅딜을 요구할 미국과 단계적 행동, 즉 스몰딜을 고수할 북한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회담 직전까지도 미북 간의 완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혁철이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도 두 정상이 어떤 합의에 이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이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우경화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당대표 후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탄핵을 부정한 건데 우경화 논란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기 부대에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정치적 책임을 졌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일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황 후보가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 후보의 발언은 배신한 친박, 이른바 배박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인 태극기 부대의 표심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태 후보 역시 황 후보와 입장을 같이 한 반면 오세훈 후보만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은 탄핵을 인정하느냐 여부를 놓고 과거지향적인 총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께서 우리 당의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당이 됩니다. 전당대회가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는 비판 속에 황 후보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한국당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원을 광주 시민들이 규탄한 데 이어 이번에는 50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요구하는 등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18 유공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망원 의원 3인 즉각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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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5.18 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헌법정신의 근간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18 모독한 수준을 넘어서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시국회의는 5.18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술래 의원과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미온적인 대응도 규탄했습니다. 3명의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의원직 박탈에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5.18에 대한 왜곡, 모독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39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분들의 명예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 시국회의는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여는 등 규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18 유공자와 광주 시민사회 원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앞서 5.18 왜곡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던 문 대통령이 오늘도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불법 도청으로 퇴진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했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의 끝은 누구인가? 이 환경부 장관을 뒤에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문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조금이라도 미심쩍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그 즉시 국정조사나 특검 등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공에 나서는 가운데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검찰이 어제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손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 압수수색 대상은 전남 목포 문화재거리 지정 등에 관련된 부서들입니다. 검찰은 담당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들을 임의 제출로 받을 수 없어 영장을 받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목포 근대 역사문화 공간에 부동산을 다수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검찰에서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참여를 했는지 투기를 했는지 지위를 이용해서 사전에 정보를 갖고 뭘 했는지 다 밝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서울 남부지검으로 보내 병합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달집 태우기 행사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한 남성을 들것으로 옮깁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물레동의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택에선 50대 남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 경찰은 화재 전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원룸 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맣게 탔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15분쯤 충남 천안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화재 뒤 한 20대 여성이 자신이 불을 냈다며 자수했는데 경찰은 정확한 방화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부산 송정해 수욕장의 달집 태우기 행사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달집에 불을 붙이는 순간 펑하며 폭발이 일어나 관계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시민 1명이 소리에 놀라 실신했습니다. 경찰은 유증기에 의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5분쯤 충북 충주의 한 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버스가 불에 타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내 사우나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무려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단 20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이 낡고 스프링클러마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내부는 온통 시커멓게 타버렸고 강한 불길에 소화기마저 녹아내렸습니다. 대구 포종동의 7층짜리 건물 상가 4층 사우나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7시 11분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남성 2명이 숨지고 사우나와 아파트에 있던 주민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막 계단으로 막 뛰기로 연기 막 마시고 뛰기로 뭐 왕당하고 뭐 밑에 내려오니까 하며 옷 벗고 벗은 채로 뛰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화재가 난 건물은 4층까지 상가가 밀집해 있고 5층 이상 아파트엔 100가구가량이 거주하고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1977년 지어져 낡은 데다가 통로가 비좁고 거주자 상당수는 60대 이상 고령자여서 대피가 늦어졌습니다. 특히 화재 이후 비상벨이 제대로 울리지 않아 탈출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목욕탕 4층이 혼란인 줄은 모르고 딴 데 나서면 밖에 나와 있으면 연기 피할 수 있다고 뒤에 시작하여 소방관님 자꾸 같이 늘어가자 이렇게 보니까. 소방당국은 남탕 입구 구두 닦는 곳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층 산하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1명은 발생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와 함께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전남 곡성에서 엿새 전 50대 농장주가 실종됐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조그만 단서라도 놓칠세라 농장 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농장주 50대 홍모 씨가 사라진 건 엿새 전. 주변에 집 하나 없는 외지에 있어 목격한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 씨의 차량은 농장에서 30km나 떨어진 한 폐교 앞에서 발견됩니다. 안에는 다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당시 50대 남성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틀에 걸쳐 홍 씨의 돈 1,200만 원을 빼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강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농장 인근에서 고물상을 준비하면서 농장 일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이 일도 했대요. 거기서. 철도 아니고 같이 일도 하고 그래요. 붙잡힌 김 씨는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에 살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실종됐는데 돈을 그 차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고 하기 때문에 금품에 관련된 것이 아니냐. 경찰은 사라진 농장주의 행방을 찾는 한편 용의자의 행적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다음 달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또 돈 선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당선만 된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한다는 건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안주머니에 돈을 넣습니다. 돈을 받은 남성은 엘리베이터에서 돈을 세어봅니다. 조합원 5명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광주 남구의 한 농협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선물을 받아든 조합원을 배웅하는 현직 조합장도 목격됩니다. 그 냄비 세트라든지 믹싱볼 세트 같은 기념품을 조합원들에게 사적으로 선물한 경우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과 수사 의뢰, 경고 조치가 148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금품을 뿌리면서까지 불법 선거를 불사하는 이유는 조합장에만 당선만 된다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 4년 동안 연봉은 최고 2억 원. 인사권과 각종 사업의 결정 등 해당 지역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사권이 있다면 직원들이 함부로 못하고 강력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농협이. 중앙선관위는 신고 포상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격상시키며 돈 선거 차단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부산판 캐슬이라고 해야 할까요? 최근 입시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였는데 부산의 한 사립대 의대 교수가 입시 비리를 저지르다 해임됐습니다. 부산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면접 문제를 빼돌린 겁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부산의 한 의과대학 편입생 모집 경쟁률은 무려 31대 1이었습니다. 전공 과목과 영어, 면접 점수를 합쳐 합격자를 뽑는데 면접 비중이 당락을 좌우할 만큼 높습니다. 면접 시험은 서술형 문제에 먼저 답을 적고 말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전날 출제위원들이 오답이라고 판단해 삭제한 답을
지원자 중 1명이 그대로 엎은 겁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면접관은 학교 측에 조사를 요청했고 오답을 그대로 적은 지원자는 같은 대학 의대 교수의 아들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수는 면접 시험지를 복사하는 학교 직원을 통해 면접 문제 9문항과 모범 답안을 빼돌렸습니다. 대를 이어 의사를 시킬 욕심에 시험 문제를 빼돌린 의대 교수는 결국 해임됐습니다. 시험 문제라고는 이야기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넣을 수 있으니까 물어봐라 이쪽으로 가르치겠다고. 모든 게 들통난 교수는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노사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가 된 건데 풀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논의를 시작한 지 2달 만입니다. 노동계가 양보하면서 최장 3개월 안에서만 운영했던 탄력근로제는 앞으로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어렵게도 합의를 통해서 정말 서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한 부분들이 꼭 법에 반영이 돼서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장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해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면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반드시 11시간을 쉬도록 했습니다. 탄력근로로 노동시간이 늘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면 회사가 이를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이 타협은 어디까지나 노사 양측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개월을 초과한 탄력근로는 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국회는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기본 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며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 확대하고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글쎄 문제는 돈입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고 블록 빼기에도 도전합니다. 안 되고 노인들과는 에코백에 그려진 선인장 장식을 함께 칠합니다. 복지센터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며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2022년이면 또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늘리고 남성 육아휴직자를 지금보다 40% 늘릴 예정입니다.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지금보다 5만 원 오른 30만 원 지급하고 치매 국가 책임제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오는 5월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소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에 분노한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을 분석하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집권 여당이 사법질서 파괴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을 한마디로 오류투성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판결문 중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유독 많습니다. 법관의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번복했고 서로 말을 맞춘 흔적도 많은 만큼 법원이 신빙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진술들이 조작이 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버린 판결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야당은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함몰돼
사법부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는 사법질서 파괴행동 중단하고 2심 재판을 조용히 지켜볼 것을 공고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도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다음 날 비상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부터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하는 예비저감 조치가 오늘 수도권에서 처음 시행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어제 오후 5시부터 발령 기준을 충족해 오늘 예비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이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종교가 아닌 개인의 비폭력주의 신념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물론 군대는 이미 다녀온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만 거부한 사례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어떻게 판단을 내린 건지 유호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종교가 아닌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한 첫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며 예비군 훈련에 모두 불참해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고 성장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건 끔찍한 잘못이라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양심과 타협해 군에 입대했지만 제대 후엔 더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며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4번이나 고발돼 재판이 넘겨진 A씨. 법원은 A씨의 양심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간 계속된 조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고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습니다. 즉 훈련 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훈련에 참석해 생기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고 본 겁니다. 윤리, 도덕, 철학의 범위까지 더 이렇게 넓혀서 그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점에서 이 판결은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판단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종교를 넘어 양심적 병역 거부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마을에서 쓰레기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잇따르는 암 발병의 원인으로 소각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에서 희뿌연 먼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폐기물을 실은 트럭들은 덮개 하나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창문을 못 열 정도로 먼지가 날아든다고 하소연합니다. 실제로 한 주택의 창문 틀에는 이렇게 시커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문도 못 열어놓고 살아요. 머리도 아프고 아주 진짜 죽겠어요. 소각장 반경 500m 안에는 5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한때 장수마을이라 불렸지만 최근 7년간 13명이 암으로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을 지목했습니다. 현재로선 암 발병과의 연관성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소각장을 둘러봤더니 가림막 하나 설치돼 있지 않아 폐기물을 부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마을로 날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3년에 들어선 소각장은 최근 하루 처리량을 144톤으로 늘리려고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해당 지자체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지 있잖아요. 그 동네 널어놓기도 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은 지정자석과 칸막이를 없애서 협업과 공유를 활성화하고 일의 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무실을 바꾸고 있습니다.
SK와 삼성 등 국내 대기업에서도 기존 사무실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얼굴을 인식한 시스템이 자동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피부톤과 골격, 머리카락 등의 특징이 입력돼 홍채 인식보다 빠르고 양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저는 사무실 층으로 이동했는데요. 이곳에서도 특별한 인증 없이 CCTV가 제 얼굴을 인식해 자동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네, 이동의 편리성도 극대화됐습니다. 저는 개인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공유좌석에 제 핸드폰만 꽂으면 가상의 화면에서 제 PC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전원을 켜고 로그인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특수 안경을 착용해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회의를 하는 영화 속 장면도 이곳에서는 일상이 됩니다. 가상 공간에서 대용량 영상 자료나 3D 도면을 함께 볼 수 있는데 출장이 약 30%가량 줄었습니다. 스마트 오피스의 목적은 물리적 공간을 바꿔 근무자의 사고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데이터들이 계속 수집되고 분석되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제어되고 스스로 진화하는 그런 모델로까지. 일하는 사람, 장소, 방식이 바뀌면 업무 효율성도 변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아이들이 변비로 고생해 힘들었던 경험 부모라면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아이들 변비 위험이 겨울철에 더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수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5살 아이 둘을 키우는 황수미 씨는 얼마 전 아이가 구토 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랑 독감 좀 유행이라서 그게 좀 전조 증상인가 싶어가지고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복부 엑스레이를 좀 찍어보니까 배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황 씨의 다른 아이도 같은 증세로 소아과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한파 등으로 바깥 활동이 힘든 겨울에는 환자 수가 늘어나는데 신체 활동이 줄어든 만큼 장 활동도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2번을 넘지 않고 아이가 배변에 통증을 느끼거나 힘들어하면 소아변비로 진단합니다. 오심, 구토, 복통, 복부 팽만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식욕 부진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적당한 운동과 함께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한 사과나 딸기를 섭취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이 정월 대보름을 맞아 개관 94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 관광 명소답게 신청 1분 만에 정원이 마감됐고 무료 입장 티켓을 우리 돈 160만 원에 팔겠다는 암표도 등장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환한 홍등이 자금성 안을 밝힙니다. 성 벽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옛 중국 한시와 그림이 내걸렸습니다. 형형색색 레이저가 자금성을 에워싸고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밤하늘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以前来嘛都是白天嘛，然后完了呢看到的就是日光下的紫禁城，今天呢看到的是月光下的紫禁城，然后当然是不一样的嘛。 중국 베이징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관광명소 자금성이 정월 대보름을 맞아 사상 최초로 야간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1925년 10월 고궁박물관으로 일반인에 개방된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첫 야간 개장에 신청자가 쇄도해 1분 만에 정원이 마감됐고 160만 원이 넘는 암표도 등장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경찰과 소방대원 등 각계 각층 대표와 관람객 수천 명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금성 입장객 수는 2009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긴 뒤 매년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1,700만 명을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아내인 조 전 부사장이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 PC 등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자녀들에게 수저를 던지거나 폭언을 했다는 아동학대 혐의도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오늘 오전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2019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원서를 접수합니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34명 늘어난 4,987명으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 살펴보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명 비행기 탄착하기 도전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마치 비행기를 탄 것처럼 장면을 연출하는 건데요. 언뜻 봐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 같지만 알고 보니 플라스틱 병이나 변기 커버가 이용된 연출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를 탈 돈이 없던 한 누리꾼이 친구들을 속이기 위해 시작된 거였다고 하는데요. 이젠 누리꾼들 사이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어지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네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광선검 대결이 프랑스에서 실제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광선검 대결. 프랑스 펜싱협회는 광선검 대결을 정식 종목으로 승인하고 최근 전국대회까지 열었는데요. 경기는 플라스틱에 LED 불빛을 넣어 만든 광선검으로 어두운 원형 경기장에서 두 사람이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광선검 대결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몇 년 뒤엔 올림픽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을 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부가 황당한 아이돌 외모 지침서를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여가부는 음악방송 출연 가수들은 모두 쌍둥이라는 제목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했는데요. 안내서는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가 비슷하다면서 출연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부가 방송 출연자의 외모까지 간섭하는 건 시대착오적 규제라고 비판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외모 지상주의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 따른 것이라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샤넬의 전설로 불리는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어제 향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존하는 패션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칼 라거펠트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었는데요. 샤넬 패션쇼에서 한글 무늬의 재킷을 선보이는가 하면 당시 패션쇼에 나온 옷을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국빈 방문 때 다시 빌려 입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이탈리아 패션쇼를 앞두고 벌어진 급작스런 사망 소식에 패션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휴가도 잘 안 갈 만큼 일 중독자로 유명했던 칼 라거펠트.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쉴 수 있길 바랍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문따기 기술은 도둑질에만 쓰는 게 아니었는데요. 여기 범죄가 아닌 구조에 능력을 발휘한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미 플로리다에서 갓난아기가 차 안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좌석에 열쇠를 둔 채 차 문이 닫혀 잠겨버린 건데요. 발만 동동 구르던 부모 앞에 나타난 건 수감자들. 이들은 보안관실의 승인 아래 문따기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능력은 좋은 일에만 쓰시면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능력으로 생명을 구한 이도 있습니다. 이번엔 심폐소생술이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눈길 위로 쓰러집니다. 원인은 심장마비였는데요. 이를 듣고 인근 도넛 가게 직원들이 급히 달려나오고 그중 한 명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그렇게 남성의 목숨을 구한 이 여성.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배운 심폐소생술 덕이라고요. 생명의 은인
복 받으실 겁니다. 여기 강아지 잡는 새가 있는데요. 그 새를 잡는 건 15 소녀였습니다. 얼마 전 저녁 준비를 하던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반려견의 울음소리에 밖을 보니 커다란 새 한 마리가 강아지를 물어 잡아가려 하고 있었는데요. 매로 추정되는 이 새는 소녀의 베개 공격에 못 이겨 결국 날아갑니다. 강아지는 조금 다치긴 했지만 무사하다고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와 호남, 경북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여기에 낮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또 보통 단계가 예상되는 제주와 경남 지역에서도 늦은 밤에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오늘 시행됩니다. 중국에서 오는 먼지를 막을 수 없으니 국내의 먼지라도 줄여보기 위한 제도인데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요. 사업장과 공사 시간의 운영 시간이 단축됩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북 서해안에서는 산발적으로 눈발이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전북 동부에서는 아침 한때 1cm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0.5도, 대구는 2.7도로 큰 추위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 강릉 9도, 광주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 갈수록 기온이 올라서요. 주말 아침에는 영상의 기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